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랐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셨다면 오늘은 꼭 내 월 생활비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7만 원대입니다. 단순히 평균 숫자만 놓고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빈칸이 생깁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제도가 좋아졌느냐가 아니라 내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냐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을 한 장의 생활비 계산으로 묶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소득 대체율 43%는 내가 받던 월급의 43%가 매달 통장에 꽂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대체율은 40년 동안 꼬박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잡은 명목 숫자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소득 공백이 있었거나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43%라는 말을 들어도 어떤 분은 안심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연금 뉴스에서 큰 숫자를 볼 때마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숫자가 내 가입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연금에도 적용되는가? 이 질문을 건너뛰면 노후 생활비표가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2026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가는 구조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43%로 조정됐고 국가 지급보장 표현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제도 전체로 보면 큰 변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의 연금액은 43%로 전부 다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반영된 핵심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입니다. 그래서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68만 원대에서 69만 원대로 오른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늘어난 것은 맞지만 생활비 부족분을 한 번에 해결할 만큼 커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활비 숫자를 붙여보겠습니다.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7만 원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적정 생활비는 월 298만 원대로 제시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 원대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보면 평균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함께 떠올립니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숨통이 조금 트이지만 여기에도 조건과 감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단독 최대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집이 있거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도 아니고 소득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전액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추측보다 신청과 계산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는데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는 월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선을 넘고 A급여 같은 세부산식 조건까지 맞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국민연금을 오래 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로 바꾸면 틀립니다.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수급 가능성과 실제 감액액은 개인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면 받을 수 있었던 돈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탈락했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재산, 소득,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주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으니 예전 탈락 경험만 믿고 멈추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또 다른 계산이 들어갑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단독 최대액을 그대로 2명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부부 생활비가 일부 함께 쓰인다는 전제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부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추진 보도와 국회 법안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확정된 현행 계산은 여전히 부부 동시수급 시 각각 20% 감액입니다. 영상에서 이 부분을 폐지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축소가 추진 중이고 실제 적용은 확정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각자 얼마를 받을지 따로 계산하지 말고 가구 전체 생활비표로 보는 일입니다. 한 분은 국민연금이 있고 다른 한 분은 가입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한 분은 소득 인정액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금은 개인별로 들어오지만 장보기와 관리비와 병원비는 한 집에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연금액보다 월 고정 지출과 의료비 여유분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를 봐야 합니다. 노후 통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늦게 발견하는 구멍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자녀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분이 연금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적연금 등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재산 요건은 어떤지 같이 봅니다. 월로 나누면 약 167만 원 근처가 중요한 경계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은 연금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근로소득과 재산과세 표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늘었다고 무조건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연금이 늘어나는 해에는 건강보험공단 기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연금 10만 원 증가보다 새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피부양자 자격과 무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을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하고 두 숫자를 한 표에 놓아야 합니다. 세금도 조용히 따라옵니다. 국민연금은 전부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과 2002년 이후 납입분의 과세 취급이 다르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처럼 비과세로 다뤄지는 급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분은 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검내 대상이라기보다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이 놓치면 안 되는 확인 항목입니다. 노후 생활비표에는 세전 연금액이 아니라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도 생활비를 바꿉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고 5년이면 3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연기 수령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필요한 60대 초반에게 기다리라는 말은 쉬운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배우자 생활비가 급하거나 빚 상환이 급한 분에게 조기 수령은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고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며 당장 연금이 없어도 되는 분에게는 연기 수령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와 연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 판단 순서는 수령액 비교보다 현금 흐름 확인이 먼저입니다. 은퇴 후 첫 해부터 매달 얼마가 부족한지, 그 부족분을 예금으로 메울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면 평균이라는 말은 항상 내 사정을 가려버립니다. 평균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 분도 있고 훨씬 적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긴 분은 국민연금이 든든한 축이 되지만 경력 단절이나 자영업, 공백이 길었던 분은 숫자가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과 비교하는 순간 계산이 흔들립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은 전체 평균이 아니라 내 가입 내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화면에서 가입 월수와 예상액을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금액이 배우자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연금은 이름은 하나지만 집집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집에서는 식비를 맡고 어떤 집에서는 관리비만 겨우 맡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병원비가 커지는 순간 연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집 지출표에 넣어야 할 재료입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액만 보고 기대하면 실제 통장 금액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 역전 방지까지 여러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액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는 것도 손실입니다. 줄어든 금액이라도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은 노후 생활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장보기 비용처럼 매달 빠지는 지출에는 작은 고정 수입도 힘이 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기초연금은 없는 돈과 같습니다. 신청해서 계산해본 기초연금은 줄어들더라도 생활비표에 넣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두려움보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순간을 뒤늦게 알면 당황스럽지만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어느 선에 가까운지,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지, 재산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확인은 어려운 투자 판단이 아니라 행정 기준 확인입니다. 전화 상담이나 홈페이지 조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 받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부부의 소득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모든 분이 복잡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데 연금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나중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 시점은 결국 내 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묻는 선택입니다. 앞당겨 숨을 트이게 할지, 기다려 월액을 키울지, 그 사이에 생활비를 무엇으로 메울지 따져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의 후회담만 들으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기 수령은 후회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비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기 수령은 좋은 선택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예금을 너무 빨리 쓰게 만든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방식은 계산기 숫자와 생활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의 가장 큰 메시지는 제도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도 이름만 믿지 말고 내 숫자로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세금은 따로 존재하지만 노후통장에서는 한꺼번에 만납니다. 따로 들으면 복잡하고 한 장에 쓰면 방향이 보입니다. 그 한 장이 있어야 자녀에게 설명할 때도 분명해집니다. 배우자와 상의할 때도 감정 싸움보다 숫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할지 줄일지, 집을 유지할지 옮길지, 예금을 언제 쓸지 판단할 근거도 생깁니다. 노후 준비는 큰 결심보다 작은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확인한 국민연금 평균액과 생활비 격차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 불편함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막연한 걱정이 계산 가능한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숫자를 실제 생활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내 월 수령액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뉴스에 나온 평균액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내 가입 월수와 납부 공백입니다. 직장 생활을 길게 한 분도 중간에 퇴직, 사업 실패, 육아, 가족 돌봄 때문에 빠진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기억 속에서는 지나간 일처럼 느껴지지만 연금 계산에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 화면을 볼 때는 예상액만 보지 말고 가입 월수와 납부 예외 기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69만 원대라는 평균은 전체를 묶은 대표 숫자입니다. 내 통장에 찍힐 돈은 평균이 아니라 내 기록에서 나옵니다. 가입 기간이 긴 분에게는 국민연금이 식비와 관리비에 든든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백이 긴 분에게는 같은 제도 안에서도 금액이 훨씬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다음 판단이 현실적입니다. 내가 적게 받는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부족액을 모른 채 안심하면 나중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50대라면 아직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연금을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입 이력을 펼쳐보고 빠진 기간이 왜 생겼는지,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낼 여력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추납이나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말이 들릴 때도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거나 매달 보험료를 더 내는 결정은 생활 안정성과 함께 봐야 합니다. 당장 카드값과 병원비가 밀리는데 미래 연금만 보고 무리하면 지금 생활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여유 자금이 있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나중에 월액을 키우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공단 상담과 내 지출표를 같이 놓고 해야 합니다. 50대 부부라면 서로의 연금액을 따로 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불안해하는 집이 많습니다. 이때 말로만 괜찮다, 어렵다를 반복하면 대화가 감정으로 흐릅니다. 각자의 예상연금, 퇴직연금, 보험료, 대출, 부모 부양이나 자녀 지원 가능성을 한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그 종이가 있어야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조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에게는 소득 공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일을 그만뒀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는 몇 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노후 전체에서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예금은 빠르게 줄고 건강보험료는 바뀔 수 있고 병원비는 예고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선택할지, 정상 수령까지 버틸지, 연기 수령을 생각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월 부족액을 적어야 합니다. 정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조기 수령을 하면 매달 얼마가 줄어드는지, 연기 수령을 하면 기다리는 동안 얼마를 써야 하는지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당장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당긴 기간만큼 줄어든 월액이 오래 남습니다.
연기 수령은 나중에 월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예금이 너무 빨리 줄면 그 자체가 큰 압박이 됩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으로 나누기보다 내 현금 흐름에 맞는 선택인지 봐야 합니다. 60대에게 작은 일자리도 단순한 용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 몇십만 원이라도 국민연금 신청 시점, 건강보험 기준, 예금 인출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해서 생기는 소득이 다른 제도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남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70대라면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이 생활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에게 소득 대체율 43% 뉴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전체 연금이 새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중요한 것은 물가 반영과 현재 제도 기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조금 늘어도 장보기와 약값에서 체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새 제도 뉴스보다 내 생활비표를 다시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달라지고 내 소득과 재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을 일부 썼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일을 그만뒀거나 이사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는 기억만으로 올해도 안 된다고 정하지 마십시오. 신청해도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도 생활비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볼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최대액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만 보지 않고 연금 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까지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 감액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감액이 있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개인별 산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소문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또 한 번 조심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이 부분을 폐지된 제도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축소나 폐지 논의가 있어도 실제 생활비표에는 현재 확인된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부부의 돈은 개인별로 입금되지만 지출은 한 집에서 나갑니다. 한 분의 국민연금이 많고 다른 한 분의 연금이 적으면 적은 쪽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한 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얼마 받느냐만 보지 말고 한 달 장보기와 관리비와 병원비가 어느 통장에서 나가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계산 방식이 또 다릅니다. 혼자 사는 분에게는 작은 구정비도 바로 생활 안정성을 흔듭니다.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약값, 병원 이동비가 모두 혼자 부담하는 돈이 됩니다. 가족이 가까이 살지 않으면 병원 이동이나 돌봄 비용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비상금은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실제 선택권입니다. 비상금이 있어야 조기 수령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고 병원비가 생겨도 예금을 한꺼번에 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계산에서 자주 뒤늦게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자녀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등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재산 요건이 어떤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나는 괜찮다거나 나는 탈락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자, 배당, 임대, 사업, 근로소득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집과 금융재산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금이 조금 늘었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겨 체감 생활비가 줄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준에 걸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공포의 소재가 아니라 확인 순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고 내 연금 예상액과 다른 소득을 같이 놓아야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복잡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에서도 과세 취급이 다른 부분이 있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처럼 성격이 다른 급여도 있습니다. 세금은 검낼 대상이 아니라 미리 확인할 항목입니다. 홈택스 자료를 보고도 어렵다면 세무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연금 명세서의 숫자가 생활비가 되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지나야 합니다.
이제 생활비표를 한 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줄에는 국민연금 예상액 또는 현재 수령액을 적습니다. 둘째 줄에는 기초연금 가능액을 적고 단독인지 부부인지,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셋째 줄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처럼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넷째 줄에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처럼 빠져나갈 돈을 적습니다. 다섯째 줄에는 주거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병원비를 적습니다. 마지막에는 남는 돈보다 부족한 돈을 먼저 봅니다. 부족액이 보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부족액이 보여야 대책도 구체적입니다. 월 10만 원이 부족한 집과 월 100만 원이 부족한 집은 행동 순서가 다릅니다. 월 10만 원은 통신비, 보험, 특약, 자동이체 날짜 조정으로 줄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은 주거비, 일자리, 자산 사용 순서, 가족과의 분담까지 봐야 합니다. 장보기 비용은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항목이 아닙니다. 식비를 지나치게 줄이면 건강이 나빠지고 나중에 병원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는 계절에 따라 한 달 생활비를 크게 흔듭니다. 통신비는 작아 보여도 여러 회선과 결합 상품이 쌓이면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바로 해지하면 필요한 보장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줄여도 되는 특약과 유지해야 하는 보장을 나눠봐야 합니다. 병원비는 정기적으로 생기는 지출인지 갑자기 생기는 지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성질환 약값처럼 반복되는 돈은 생활비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예금은 어느 통장부터 쓸지도 정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큰 통장을 먼저 깨면 나중에 버틸 돈이 빨리 사라집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은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큰 돈이 통장에 있을 때는 든든하지만 생활비로 매달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월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일시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나눠 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분도 공실과 수리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정수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적어 보여도 건강보험과 세금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따로 적습니다. 자녀 지원은 있으면 고마운 돈이지만 확정 수입처럼 표에 넣으면 위험합니다. 가족 관계도 돈 계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할 때는 부탁부터 하지 말고 숫자부터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매달 얼마가 부족한지, 어느 기간이 가장 어려운지, 내가 먼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지 보여주면 대화가 덜 거칠어집니다. 배우자와 상의할 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쪽은 연기 수령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당장 생활비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맞느냐를 따지기보다 기다리는 동안 쓸 돈이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연금 선택은 결국 시간 선택입니다. 지금 받을 것인지, 나중에 더 받을 것인지, 그 사이를 무엇으로 버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기관 확인 순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내 예상연금과 가입 기간을 봅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연금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기준과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을 묻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상담에서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공단 전화 상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담 전에는 질문을 짧게 적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 배우자 연금 여부, 예금과 집, 다른 소득, 병원비 부담을 메모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 서류도 미리 확인해야 2번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자료처럼 기본 자료가 빠지면 지급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뉴스는 큰 제목보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부부간의 축소가 추진된다는 말과 지금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국회 논의, 정부 발표, 실제 시행은 서로 다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확정처럼 생활비표에 넣으면 나중에 계획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확정된 제도인데도 소문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면 손실이 생깁니다. 무조건 손해, 무조건 이득, 이것 하나면 해결된다는 말은 대부분 개인 조건을 지워버립니다. 연금 부족분을 투자로 메우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고 노후 생활비는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세라는 말도 개인 상황을 모르면 위험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줄이는 기술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지역에 따른 생활비 차이도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단독 가구는 주거비 비중 때문에 평균보다 더 빠듯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항상 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병원 접근성과 교통비가 커지면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서울에 살면 주거비와 의료비가 적정 생활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돌봄과 병원 이동 비용까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내 집의 답은 가족 형태, 건강, 주거, 소득, 자산, 부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 친구가 조기 수령을 했다고 나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옆집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나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도는 같아도 계산표는 집마다 다릅니다. 한번 확인하고 끝내는 것도 부족합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내 상황도 바뀝니다. 이사, 배우자 변화, 소득 변화, 예금 사용, 건강 악화가 생기면 다시 봐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변동사항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의 목표는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이는 것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면 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겁의 모양이 분명해집니다. 모양이 분명해진 걱정은 줄이거나 미루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첫 줄입니다. 기초연금은 그 옆에 보완선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빠져나가는 줄입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는 매달 실제로 부딪히는 줄입니다. 이 줄들을 한 장에 놓으면 제도 뉴스가 내 통장 언어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에 퇴직을 앞둔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내 국민연금 기록입니다.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지,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자동이체로 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차량 유지비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큰 결심보다 이런 반복 지출을 정리하는 일이 오래 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필요한 보장까지 한꺼번에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무작정 해지하면 나중에 병원비가 생겼을 때 더 큰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흡약을 줄일지, 납입 방식을 바꿀지, 꼭 유지해야 할 보장은 무엇인지 차분히 나눠봐야 합니다. 이분이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대화 순서도 중요합니다. 내 연금은 이 정도이고 배우자 연금은 이 정도이고 기초연금 가능성은 아직 확인 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끝에 걱정만 붙이면 싸움이 됩니다. 숫자 옆에 해야 할 일을 붙이면 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조회, 복지로 모의 계산, 건강보험공단 문의, 고정지출 정리를 각각 누가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상황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장에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 나이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 잔액이 많아 보여도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생활비가 매달 빠져나가면 목돈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특히 주거비와 보험료와 병원비가 함께 있으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 구간에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막힌 분에게는 손해라는 말보다 버틸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기 전에는 줄어든 월액으로 오래 살아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매달 들어오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최소한 3달치 가계부를 봐야 합니다. 기억으로는 월 지출을 낮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값, 약값, 경조사비, 차량 수리비, 명절 지출까지 넣으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6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건강 변수도 커집니다. 몸 상태가 안정적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기 수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병원비가 늘거나 배우자 소득이 줄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은 숫자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1년에 7.2%씩 늘어난다는 말은 분명히 큽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기다릴 힘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금을 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미래의 큰 월액보다 현재의 안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계산은 다시 달라집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년 물가 반영으로 조금씩 조정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장보기 물가와 약값을 따라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 사유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 받았는지, 올해 기준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집을 옮겼거나 예금을 생활비로 많이 썼거나 근로소득이 끊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 아픈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 기준에서는 중요한 계산 변화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주민센터나 공단에 다시 물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구에서는 한 사람의 연금액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아프면 병원비와 돌봄비가 갑자기 커집니다. 한쪽의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커지면 생활비표는 바로 바뀝니다. 부부 중 한 분의 가입 기간이 짧으면 다른 한 분의 연금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기초연금 가능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주거비 조정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단독 가구에서는 더 작은 지출도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 살면 관리비, 통신비, 식비가 모두 한 사람의 통장에서 나갑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교통비나 보호자 도움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비용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상금의 의미가 커집니다. 단독 가구는 연금 선택을 할 때 외로움까지 돈으로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돌봄과 이동과 갑작스러운 지출을 현실적인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거비는 많은 집에서 가장 큰 고정비입니다. 집을 유지할지 줄일지 이사할지 결정하는 일은 감정이 큽니다. 살던 집에는 추억이 있고 동네에는 익숙한 병원과 사람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조정은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월 부족액이 크다면 피할 수 없는 검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병원 접근성, 교통비, 관리비, 난방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지방이라고 항상 싸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낮아도 병원 이동비가 커질 수 있고 가족과 멀어지면 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계속 살면 주거비가 높을 수 있지만 병원 접근성과 대중교통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선택도 단순히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총 생활비로 봐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은 연금 선택보다 이자 부담을 먼저 볼 때도 있습니다.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면 국민연금이 들어와도 실제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목돈을 쓰면 예비비가 줄고 예비비를 지키면 이자 부담이 남습니다. 이 선택은 혼자 감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환 일정, 금리, 남은 생활비, 병원비, 가능성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는 분도 상품 이름만 믿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끊기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지급으로 받으면 생활비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큰 지출에 대응하기 쉽지만 빨리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지출 속도와 비상금 규모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연금 부족분을 투자로 해결하자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손실을 기다려줄 여유가 적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생활비로 써야 할 돈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돈을 분리해야 합니다. 매달 약값과 관리비로 나갈 돈을 위험자산에 넣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수익 가능성보다 손실을 버틸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생활비 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은 창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의 실패를 표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계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돈은 생활비표에서 사라집니다. 줄어든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면 약값이나 관리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이 두려워서 연금액 증가 자체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이 늘어나는 장점과 보험료 부담 가능성을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야 결과가 나옵니다. 세금은 더더욱 개인차가 큽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분과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작은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신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부터 찾기보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마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모르는 돈은 두렵지만 알고 있는 돈은 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도 뉴스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봅니다. 둘째, 시행일이 확정됐는지 봅니다. 셋째, 내 생활비표에 어느 주를 바꾸는지 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앞으로 내야 할 돈의 주를 바꿉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은 미래에 받을 돈의 기준을 바꿉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의 문턱을 바꿉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빠져나갈 돈의 가능성을 바꿉니다. 이렇게 나누면 뉴스가 덜 복잡해집니다. 큰 제목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내 표에 어느 칸이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확인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확인은 내 선택권을 늘리는 일입니다. 신청하기 전 확인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기 시작한 뒤 확인하면 생활비 변화에 늦게 반응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탈락한 뒤 다시 확인하면 새 기준에서 가능성이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기 전 확인하면 감정보다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산에서 가장 먼저 붙잡을 문장은 평균보다 내 기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공단 화면에 나오는 예상액은 불안을 줄이는 숫자이면서 동시에 부족액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부족액이 보였다고 해서 실패한 노후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족액을 모르는 상태가 더 위험하고 부족액을 아는 순간 조정할 방법이 생깁니다.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이 없다면 지출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면 신청하지 않은 제도와 놓친 감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일자리와 자산 사용 순서를 가족과 차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숫자를 함께 보는 태도입니다. 노후돈 문제는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너무 늦게 꺼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확인하면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사이에서 적어도 내 사정에 맞는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같은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은 신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겁내기보다 기준을 물어보면 됩니다. 세금도 피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생활비표는 완벽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숫자가 불편해도 그 숫자를 적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줄어듭니다. 내가 받을 돈과 내가 쓸 돈을 같은 종이에 놓으면 말로만 하던 걱정이 순서가 됩니다. 그 순서가 있어야 신청할 것과 물어볼 것과 미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큰 뉴스보다 작은 확인이 더 자주 지켜줍니다. 오늘 적은 표를 한 달 뒤 다시 보면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의 차이도 보입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일이 연금 선택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하면 다음 선택이 덜 흔들립니다. 연금을 늦춰서 더 받는 전략은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를 버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은 당장의 숨통을 열어주지만 오래 살수록 누적 금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보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선택을 따라가면 내 집 계산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대 시청자라면 지금 할 일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 추납, 납부 예외 기간, 배우자의 가입 이력 같은 항목이 미래 연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이나 임의 가입은 무조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소득, 세금, 건강보험, 다른 노후 자금과 함께 봐야 합니다. 50대에게 소득 대체율 43%는 먼 제도,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될 보험료와 받을 연금의 기준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과 연금액이 늘어나는 기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60대 초반 시청자라면 소득 공백이 핵심입니다. 일을 그만뒀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공백기에 조기 수령을 선택할지, 단기 일자리와 예금으로 버틸지, 배우자 소득과 함께 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막연한 불안 때문에 바로 신청하거나 막연한 기대 때문에 무조건 미루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는 3가지 숫자를 적어야 합니다. 정상 수령액, 조기 수령액, 연기 수령액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강보험료 변화 가능성과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70대 시청자라면 이미 받고 있는 연금과 기초연금이 생활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은 소득 대체율 인상 뉴스보다 물가 반영,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 건강보험료, 의료비 지출을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달라지고 소득과 재산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사망, 이사, 예금 사용, 근로소득 감소 같은 변화가 생기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모른 채 지나가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놓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월별 현금 흐름입니다. 연금 총액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입금일과 자동이체일이 맞지 않으면 월말이 불안해집니다. 국민연금은 들어왔는데 관리비와 보험료가 먼저 빠져나가고 병원비가 중간에 생기면 며칠 동안 통장이 비는 집이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부족해서가 아니라 날짜가 엉켜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이럴 때는 연금액을 더 받는 방법만 찾기보다 자동이체 날짜를 옮길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카드 결제일, 보험료 납입일, 관리비 납부일, 통신비 출금일을 한 달 달력에 적어보십시오. 어느 날에 돈이 몰려나가는지 보이면 같은 금액으로도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표는 숫자만 쓰는 표가 아니라 날짜까지 보는 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연간 지출입니다. 한 달에는 보이지 않지만 1년에 한두 건 크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명절 비용, 가족 행사 비용, 보일러 수리비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을 빼놓고 월 생활비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매번 예금을 깨게 됩니다. 예금을 깰 때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연기 수령을 기다릴 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 지출 옆에는 연간 지출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돈을 12달로 나누어 생각하면 월 부족액이 더 정확해집니다. 의료비도 평균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약값만 나가다가 검사비나 입원비가 생기는 달에는 전혀 다른 표가 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정기 약값을 고정지출로 넣고 큰 병원비 가능성은 비상지출로 남겨둬야 합니다.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분도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겁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비를 미리 칸으로 만들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연금 선택을 덜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는 숫자보다 말투가 먼저 상처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덜 냈다거나 내가 더 냈다는 식으로 말하면 연금 이야기는 바로 싸움이 됩니다. 대신 우리 집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이고 부족한 구간이 언제인지부터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한쪽이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한쪽이 지출을 정리할 수 있는지, 자산을 언제 쓸지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가족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바로 지원을 요청하면 서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확인한 숫자를 보여주고 어떤 기관에 문의했고 어떤 지출을 줄였고 그래도 남는 부족액이 얼마인지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도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위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처음부터 확정 수입처럼 넣으면 안 됩니다. 가족 사정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돈 계획은 고마움과 현실을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질문을 너무 크게 던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만 물으면 상담도 길어지고 답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이 이 정도이고 배우자 연금은 이 정도이고 집과 예금은 이런 상태인데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물을 때도 국민연금만 말하지 말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같이 말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상담을 받을 때도 국민연금 외에 소득이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내 생활 전체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보를 정리해 갈수록 답도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산과 소득을 정해진 방식으로 바꾸어 보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최대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간 지점이 어렵기 때문에 모의 계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로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세부 산식을 따져 감액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액이라는 말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액도 놓칠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 일부라는 말은 작게 들리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매달 반복되는 일부가 큰 힘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은 장보기 비용을 받쳐주고 약값 부담을 줄이고 월말 불안을 낮춥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은 기대도 과하게 하지 말고 포기도 빨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은 후회담을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빨리 받아서 손해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빨리 받아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두 말 모두 그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 건강, 내 예금, 내 배우자 상황, 내 일자리 가능성입니다. 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도 성공담만 듣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무너지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와 연기 앞에는 항상 버틸 돈이라는 질문이 붙어야 합니다. 버틸 돈이 없으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버틸 돈이 충분하고 건강도 안정적이라면 연기 수령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판단은 체면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물가도 조용한 변수입니다. 연금액이 조금 올랐는데도 장바구니가 더 무거워지면 체감은 줄어듭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식재료, 교통비가 함께 오르면 평균 물가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표는 한 번 만들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한 달 뒤에 실제 지출과 비교하고 세 달 뒤에 다시 고치고 해가 바뀌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반복이 귀찮아 보이지만 노후에는 큰 실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뉴스를 볼 때도 제목만 보고 바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보험료율이 오른다는 뉴스는 앞으로 낼 돈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올랐다는 뉴스는 미래 계산 기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는 뉴스는 받을 가능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실제 빠져나갈 돈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각 뉴스가 내 표의 어느 칸을 건드리는지 나누어 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과 이미 적용되는 제도를 같은 칸에 넣지 마십시오. 추진 중이라는 말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지 오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과 논의 중인 금액을 섞으면 생활비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변합니다. 노후돈에서는 과한 낙관도 위험하고 과한 공포도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확인한 돈은 적고 아직 모르는 돈은 빈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아까 만든 생활비표를 다시 꺼내면 이제 빈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칸은 내 가입 이력의 결과이고 기초연금 칸은 신청과 산식 확인의 결과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칸은 목돈을 얼마나 천천히 생활비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 칸은 총액과 실수령액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출 칸은 줄일 돈과 줄이면 안 되는 돈을 나누게 해줍니다. 마지막 부족액은 무서운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있어야 행동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작다면 반복 지출 정리와 신청 가능한 제도 확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크다면 주거비, 일자리, 자산 사용 순서, 가족과의 분담까지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연금 영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이것 하나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만 늘리면 된다. 기초연금만 받으면 된다. 조기 수령만 피하면 된다. 이런 식의 단일 해법은 대부분의 가정에 맞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여러 제도가 한 통장 안에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연금액이 늘면 좋은 일이지만 그 증가가 기초연금 감액이나 건강보험료 변화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도움이 되지만 선정 기준액과 감액 산식이 따라옵니다. 조기 수령은 당장을 살리고 연기 수령은 미래 월액을 키웁니다. 어느 쪽이든 내 건강과 현금 흐름을 빼고 말하면 반쪽짜리 조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서운함, 젊을 때보다 길어진 노후에 대한 걱정,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국민연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바닥을 받쳐주지만 생활비 전체를 혼자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그 바닥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보료와 세금까지 지나야 연금 총액이 실제 생활비로 바뀝니다. 이제 이 확인을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다 하려 하면 지치면 다시 미루게 됩니다. 첫날에는 국민연금공단 화면에서 가입기간과 예상액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 숫자를 종이에 적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숫자도 옆에 적습니다. 둘째 날에는 기초연금 가능성을 봅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날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피부양자 기준과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연금 소득만 말하지 말고 이자, 배당, 임대, 근로소득이 있는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넷째 날에는 세금 확인을 합니다. 국민연금만 받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신고 안내가 나오는지 홈택스나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복잡한 연금 문제가 4번의 작은 확인으로 줄어듭니다. 작은 확인을 끝낼 때마다 생활비표에 빈칸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빈칸이 채워지면 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어디부터 움직여야 할지 보입니다. 부족액이 작게 나오면 반복 지출을 다듬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족액이 크게 나오면 주거비와 일자리와 자산 사용 순서를 더 일찍 의논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가능성이 보이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변화가 보이면 연금 신청 시점과 다른 소득 계획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세금 신고 가능성이 보이면 나중에 놀라지 않도록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르는 돈이 많을수록 노후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는 돈이 늘수록 선택은 차분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담보다 내 표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후회담보다 내 현금 흐름이 더 정확합니다. 평균 수령액보다 내 가입 기간이 중요하고 최대 기초연금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중요합니다. 뉴스 제목보다 내 통장에 남는 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비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녀에게도 괜찮다, 배우자에게도 괜찮다, 스스로에게도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마음을 지켜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너무 오래 피하면 나중에는 작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던 문제가 큰 결정으로 바뀝니다. 지금 통신비를 줄이면 될 일을 나중에는 집을 줄이는 문제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확인하면 될 일을 나중에는 병원비가 생긴 뒤 급하게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기준을 물어보면 될 일을 나중에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확인은 불안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늦지 않게 다루는 일입니다. 종이에 적은 부조객이 작으면 다행입니다. 그 작은 부조객을 메우는 방법을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부조객이 크게 보인다면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큰 부조객은 외면한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일찍 보이면 가족과 상의할 시간, 기관에 문의할 시간, 지출을 고칠 시간이 생깁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부족한지 아닌지 모른 채 중요한 신청과 수령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미루는 것도 선택이고, 조기 수령을 누르는 것도 선택이고, 연기 수령을 기다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마다 생활비가 달라지고 건강보험료와 세금 확인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 숫자를 보고 모르는 칸을 표시하고 물어볼 기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막연한 걱정은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연금제도는 복잡하지만 내 생활비표는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적은 숫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 표는 대략의 방향을 보는 용도입니다. 기관 확인을 거치면서 금액을 고치고 실제 지출을 보면서 다시 고치면 됩니다. 노후 생활비표는 한 번에 완성하는 답안지가 아니라 계속 다듬는 기준표입니다. 그 기준표가 있어야 제도 변화가 올 때마다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차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준표 하나가 노후돈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하실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예상연금 또는 현재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기초연금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기준과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상담을 통해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신고가 필요한지 봅니다. 이 네 가지 확인이 끝나면 막연한 불안은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뀐 불안은 줄이거나 미루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43%라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짜 결론은 내 연금 가입 기간, 내 기초연금 가능성, 내 건강보험료, 내 생활비표 안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 평균액과 적정 생활비 사이에 빈칸을 모른 채 두면 노후 준비는 늘 늦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빈칸을 적어보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조금 더 일할지, 지출을 어디서 줄일지, 연금을 언제 받을지, 어떤 기관에 먼저 확인할지 순서가 생깁니다. 연금은 한 번 정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그리고 기초연금을 포기하기 전 내 월 생활비표를 먼저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 표에서 국민연금은 첫 줄이고 기초연금은 두 번째 줄이며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빠져나가는 줄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숫자가 바로 내 노후의 실제 체력입니다. 오늘 확인한 숫자를 바탕으로 내 통장에 남는 돈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막연히 믿는 연금보다 직접 확인한 생활비표가 노후를 훨씬 단단하게 지켜줍니다.